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오늘도 XRP의 흐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XRP는 단기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ETF 승인 절차가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ETF 상품이 출시되었으며 기관 자금 유입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소송 종결과 그리고 거시경제 완화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XRP를 다시 재평가하게 만들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뉴스들을 근거로 왜 지금 XRP가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좀 깊이 있는 분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EC가 발행사들에게 기존 19-B 절차를 철회하라고 지시하면서 새로운 규정 체계 하에서는 거래소가 자체 기준만 충족하면 ETF를 상장할 수 있는 구조가 열렸습니다. 자, 과거에는 ETF 승인을 하나 받으려면 6개월에서 최소 9개월 이상이 걸리던 절차가 이제는 2개월에서 혹은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더 짧아질 수도 있는 흐름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규제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되면 시장 구조가 바뀝니다. 자, 기관은 내부 규정상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기관이 아무리 XRP를 투자하고 싶었어도, XRP 유망성이 있어 보이는데 되게 좋아 보이는데 투자를 하고 싶었어도 내부에 규정이 있었단 말이죠. 규정이 예를 들어서 뭐 리스크겠죠. 얘네는 소송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리고 얘네는 ETF 되려면 SEC의 규제가 너무 심해.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이제는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SEC의 기준이 낮아지고 승인 속도가 붙는다라는 것은 기관 내부에서도 XRP 같은 자산을 배정할 근거가 명확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 근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좀 근본 없는 그런 자산을 편입하지 못합니다. 되게 고지식하죠. 고지식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보수적이고, XRP 같은 자산을 배정할 근거가 명확해진다는 뜻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허용되지 않은 자산이 아니라 허용된 포트폴리오의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렉스셰어스가 발행한 XRP ETF가 있어요. XRP ETF는 첫날 거래량만 3,77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벤트가 아니죠. ETF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자금 유입 창구입니다. 자, 코인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던 XRP가 이제는 주식 계좌만 가지고 있어도 XRP를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ETF가 뭔데? 그냥 기관들이 ETF를 출시하면 기관들이 XRP를 사모으기 때문에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코인이든 주식이든 핵심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ETF가 출시되고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개인들은 아닐까요? 자, 개인들이 사실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 코인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을까요? XRP가 뭔데? 만약에 코인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 리플 알아? XRP 알아? 했으면 모르는 분들이 저는 그래도 90%가 넘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XRP가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ETF가 출시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주식시장의 HTS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XRP가 뭐길래 ETF까지 출시됐지? 개인들한테도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XRP에 관심을 가지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굉장히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죠. 주식 계좌를 좀 크게 운영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론이 좋아지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한 펀더멘탈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수천만 달러의 거래량이 처음부터 몰렸다는 건 기관과 개인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신호입니다. 상장했다고 해서 바로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ETF 상장은 이제 XRP를 담을 수 있다는 제도적 허락을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래량은 실제로 담기 시작했다라는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둘이 합쳐진다라고 하면 실제 수요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수요. 자,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며칠 사이에 1억 2천만 개 이상의 코인을 축적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대규모 기관주도에. 기관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에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매수는 분명하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전략적 배치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 투자자들은 절대 손해를 보는 매매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ETF와
소송 종결 이후에 나온 이 매수 흐름은 기관이 XRP를 향후 최소한 몇 년간 재평가할 자산으로 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XRP의 지금 가치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시로 실제로 XRP가 지금 700원대에서 비실거리고 있을 때 그때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많이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4,200원대죠. 4,100원대, 4,200원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만큼 올려놓은 게 결국에 기관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손해를 결국 안 봤잖아요. 700원대 투자해서 기관들이 손해를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들어온다라는 건 앞으로도 훨씬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가치의 평가고, 그리고 실제로 기관들은 그렇게 흐름을 분명하게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의 자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같이 봐볼게요. 어제 오늘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렇게 단기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얼마가 올라줄 거냐 이런 부분보단 저는 오히려 얼마를 지지해 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차피 단기적인 흐름은 아직 나올 수가 없어요. 요 며칠간의 흐름은 아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월 후반부터라고. 10월 후반부터 흐름이 나오는 거지 지금 1%, 2% 올라주는 거에 관심이 없다. 왜냐면 충분히 이 진짜 호재가 반영이 되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단기적인 흐름보다 그냥 상승이 쫙쫙 나와버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딱히 그렇고요. 2.91달러 50일 이동평균선의 돌파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약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저항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3.2달러에서 3.4달러 구간까지 열릴 수 있고, 우리가 진짜 통곡의 벽이라고 불렸던 이 5,000원대를 돌파하기라도 하면 그때는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렇게까지 일희일비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면 지금 1% 올랐다고 만족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 지지가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테스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기술적 관점에서 재차 2.7달러대 테스트가 좀 필요할 수 있다. 지금 기술적 관점에서 방향성이 결정되는 좀 변곡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TF 승인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과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의 공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시경제적인 흐름에서 말씀드려보자면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했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달러 강세를 약화시키고 실질적 금리를 낮추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시킵니다. 위험자산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자산 코인이죠. 코인. 그러니까 코인이 전반적인 불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큰 흐름부터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비트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비트에서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더, 그리고 이더 다음에 XRP로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부터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XRP가 사실 단기적으로도 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맨날 이제 장기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젠 정말 단기적으로 봐도 투자할 만한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규제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단기 급등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ETF라는 제도권 통로가 열리고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 유동성의 확대와 직접적인 수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SEC의 ETF 승인 절차 간소화. 이거는 제도권 진입 문턱을 축소했다. XRP가. 두 번째, XRP ETF가 실질적으로 상장이 되었을 때 수천만 달러의 거래량이 나왔다. 이 말은 실질적인 수요를 우리가 확인했다. 그러니까 막 기대감만 있는 상태. 야, ETF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를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SEC의 소송이 종결했다. 이 부분은 진작에 나온 뉴스긴 하지만 기관들의 투자 자금이 좀 더 쉽게 유입될 수 있다. 자, 네 번째, 기관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자금 유입이 확인됐다라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 기술적인 변곡점. 2.9달러에서 3달러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위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흐름이 열려 있다. 모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여섯 번째, 연준의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올라가게 되고,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라는 건 코인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이 상방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비트에서 이제 점점 내려가거든요. 알트코인 쪽으로. 그렇게 되면 시총이 큰 XRP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가리키는 거는 XRP의 상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평가가 되고 있는 시기다. XRP가. 지금도 고평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리플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올라주면은
좀 저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많아요. 왠진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뉴스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그런 의견은 무시하고 단기적 변동성에, 그러니까 오늘 1%, 2% 올랐다고 좋아하지 말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ETF와 기관, 거시경제라는 세 축을 보면서 큰 그림 속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큰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뉴스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은 9월 5일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분 교환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 측에서 밝히길 내달 하순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쯤에, 11월 말쯤에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과 국내 최대 거래소가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네이버가, 네이버 그룹이 코인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죠.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단일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2대 주주는 기존의 대주주였던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접적인 지분율 외에 실질적 지배권은 네이버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적극 도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신사업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이버가 가장 미친 듯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AI예요. 자, 오늘 11월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비롯한 네이버의 최신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고 업계 파트너와 교류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또 볼까요? 자,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네이버는 AI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한 지배권을 얻어왔고 국내 AI 시장의 파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업비트 거래소 내에 네이버와 관련된 혹은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AI 계열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앞으로 업비트를 통해서 밀어줄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지분 교환이 시작되는 11월에 미친 듯이 폭등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을 하나 발굴을 해왔습니다. 자, AI 코인 중에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해 있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코인은 현재 이 코인이 유일합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9월 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더니 다음날에 다시 빼버리는 흐름을 두 번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빠지고 있어요. 자, 뭔가 이상하죠? 한동안 거래량이 쭉 끊겼던 코인인데 갑자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이상하리만큼 개미털기가 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집을 좀 급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털기가 빨리 나온다라는 거는 좀 시간이 없다, 지지부진하게 횡보시켜서 개미들을 떨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좀 급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아직 시세가 제대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상장한 이후로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계속 매집만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코인입니다. 자, 그만큼 시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호재없이 차트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바닥 구간을 지지하고 거래량이 나오고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은 걸로 봐서 차트만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해 봤을 코인이라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그리고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손을 잡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네이버는 신사업으로 AI 분야를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에는 AI 코인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밀어주는 AI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와 업비트라는 거래소 파워를 동시에 받는 수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 차트의 흐름처럼 또다시 개미털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수급이 쏠린다면
차트가 실질적으로 좀 바뀌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 일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절차가 엄청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로 AI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명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코인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호재는 거의 처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인 만큼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 상장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692%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호재의 규모상 거의 100배 상승의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보셔서 코인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리는 큰 선물이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 크게 내셨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전달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본격적으로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11월 말부터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인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트레이더 정우였습니다.